뇌가소성이란 사람의 두뇌는 일생을 거쳐 끊임없이 변화하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신경 회로를 바꾸어 성장과 재조직을 거듭하는 능력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인류는 사람의 뇌는 유년기를 지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쇠퇴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에서 뇌신경 구조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면서 뇌가소성은 이제 보편적인 개념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특정 상황과 조건에 적합하도록 뇌를 맞춤 설계하는 연구도 거듭되고 있습니다. 뇌기능을 훈련하는 주요 마인드 컨트롤 방법으로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오늘날 마음챙김 명상은 미래 세대를 위한 기초 교육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명상이 정서 안정을 비롯해 학습 능력 향상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많은 명상 단체에서는 심리학이나 뇌과학과 같은 서구 학문의 이론적 접근을 토대로 불교의 마음챙김 명상을 차용하여 개인의 자아실현, 의식 개발에 많은 비중을 둔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요가, 불교 명상 등 동양의 수행 용어들이 두루뭉술하고 신비주의적인 반면 심리학 용어들은 마음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와 도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등 그 효과를 비교적 빠르게 체험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뇌의 인지 영역을 넘어선 무의식의 영역에도 존재합니다. 그 무의식을 통해 근원적으로 나와 연결된 세상의 모든 에너지와 소통하는데 바로 그 무의식을 깨우는 깊은 통찰, 의식적 한계를 넘어선 우주적 체험을 위해 영혼의 눈, 송과체를 활성화하는 본격적인 수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수학교육을 전공하고 20년 가까이 해외 직장에서 근무하며 꾸준히 마음챙김 명상을 수행해 오신 분이 수행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우연히 직장에서 사원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챙김 명상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명상을 배우고 한창 집중이 잘 될 때에는 정신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몰려온 적도 많았습니다. 명상을 시작하고 나서 감정적으로 쉽게 동요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성격도 많이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지고 직장 업무에 있어서도 집중력을 발휘하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허탈감, 깊은 공허함 같은 것이 몰려왔고 지금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진짜 깨달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 같은 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주선과 우주심 대선사의 수행체험과 송과체 활성화 방법에 대한 글을 우연히 접하고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찾아 읽어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심 대선사는 이분의 수행 과정에 대해 논리와 학습적 경험으로 마음챙김을 수행할 때 일어나는 한계에 부딪힌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 학습하듯이 어떤 논리적인 체계와 방법을 정해놓고 마음챙김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의 뇌는 논리적으로 마음챙김을 학습하는 그 과정 자체가 곧 자기 마음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는 논리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는 것일 뿐 결코 그 논리 자체가 마음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논리 자체에 마음이 휘둘리기 시작하면 자꾸 명상을 해도 회의를 느끼고 재미가 없고 무언가 새로운 걸 찾고 싶어하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마음챙김이라는 수행 그 자체를 통해 사람 본성에서 나오는 가장 맑고 청정한 무의식 에너지를 빛으로 체험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중요한 핵심은 깊고 고요한 호흡을 따라 마음챙김의 에너지를 호흡과 완전히 일치시켜 무의식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호흡에 대한 이해 없이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마음챙김을 학습하다 보면 마음챙김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자기 진짜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뇌의 인지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채 수행의 방향과 목표가 점차 모호해지고 더 이상 진전이 없게 됩니다. 거듭 강조하자면 진짜 마음은 뇌의 인지 영역을 벗어난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마음의 본질적인 성품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이 끊어진 선정으로 몰입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호흡 수행의 원리와 절차를 체험을 통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스승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선정 단계에서 송과체의 빛을 활성화하는 것은 마음챙김으로 일어나는 찰나의 깨달음, 즉 자기 성품의 본질적인 특징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초의식이 깨어나는 것으로 최종적인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본격적인 마음챙김 수행의 시작점입니다. 재행무상이란 불교의 근본 교의 중 하나로 모든 것이 생과 멸을 반복하며 잠시도 같은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무상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부터 탐, 진, 치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상태에서 궁극의 깨달음을 경험하기 위해 학습과 논리로 이뤄진 모든 관념의 틀을 과감히 부숴버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호흡 그 자체에만 집중하여야 합니다. 우주심 대선사께서는 선정 상태의 몰입과 호흡의 관계를 바닥에 물을 뿌리는 것에 비유하십니다. 그릇에 담긴 물을 바닥에 뿌리면 처음에는 바닥이 젖은 상태가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증발되거나 스며들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고요한 상태로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순간순간 마음챙김을 통해 일어나는 깨달음을 내관합니다. 그러다 보면 호흡이 마음인지 마음이 호흡인지 구분이 모호해지고 불분명해지는 어느 시점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점차 자동으로 호흡에 마음이 집중되어 호흡의 길고 짧음에 대한 분별, 집중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분별,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생각이 점점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생각이 완전히 끊어진 바로 그 영역에서 스스로 잘하고 생각해왔던 관념의 껍질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고 인지 영역 바깥의 의식, 즉 초의식이 새로이 깨어나면서 완전한 무아 상태의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몰입이 깊어질수록 살면서 뼛속까지 사무치게 아팠던 상처, 괴로움, 슬픔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소멸되기도 하고 아주 오랜 전생부터 가지고 온 근원적인 괴로움이 풀어지는 등 말로 다하지 못하는 영적인 정화와 치유의 희열을 체험합니다. 이분은 우주심대선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선정 단계의 몰입 상태에서 송과체의 빛이 보이는 단계까지 수행이 많이 진전되셨습니다. 이전에 여러 수행단체에서 마음챙김 수행을 배워서 듣고 알아왔던 체험이 생각 안에서 만들어진 허상처럼 느껴졌고 진짜 수행을 통해 자기 관념의 꺼풀을 벗겨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무아 상태의 참자아가 무엇인지 어디서 들어볼 수조차 없었던 수행의 진짜 깊은 맛을 우주심 대선사님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주심 대선사는 수행의 깊이가 깊어지고 도량이 높아질수록 겉으로는 한없이 평범해 보여도 세상에 더 많은 이면을 읽어내는 통찰의 깊이가 커지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배우고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일수록 오히려 관념으로 배워온 생각에 허상에 휘둘려 의외로 수행이 진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겸손한 태도로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그 자취 덕택에 공부가 잘 되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힘을 믿고 홀로 정진해 나가신다면 인생의 가장 밝고 환한 등불을 얻은 것처럼 매 순간 새로운 직관을 통해 삶을 순리대로 편안하게 살아나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을 하면 날마다 하는 일이 늘어나고 돌을 닦으면 날마다 하는 일이 줄어든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무의에 이르게 된다. 무의로 하게 되면 하지 않는 일이 없게 된다. 천하를 차지하는 것도 항상 무의로 한다. 하는 일이 있기에 이르면 벌써 천하를 취할 수는 없다. 내 몸 우주몸, 우주몸 내 몸, 내 마음 우주마음, 우주마음 내 마음,